안녕하세요. 3월 13일 마감 시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잘 버티고 잘 오다가 2시 이후에 미국 야간 선물이 급락하면서 저희 지수도 빠졌습니다. 갑자기 급락해서 마감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1600선을 깨고 1590에 마감을 했는데, 이 수치가 2010년 5월 26일로 되돌아갔습니다. 실로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급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역시 장중에 500선이 깨졌고요. 486에 마감을 했었고 2013년 12월 16일자로 되돌아갔습니다. 박스권이다 보니까 그 전으로 훨씬 전으로 되돌아간 거와 같습니다. 사실 놀라운 급락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급락이긴 합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한 거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2007년 세계 금융위기 때 우리 코스피 급락한 차트입니다. 이 당시 급락은 고점 대비 저점까지 정확히 마이너스 49%, 50% 급락을 했어요. 근데 지수 급락이라는 게 막바로 급락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술적 반등을 겪으면서 급락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1차는 3개월 동안 급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20% 내렸다가 플러스 20% 상승 기술적 반등을 하고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급락이 오면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펀드 매니저들이나 외국인 큰 자금들이나 이런 자금들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물리기 때문에 이들이 빠져나오려면 주가를 임시적으로 올려야 돼요. 올리면서 본인들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설명되는, 무조건 급락은 없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꼭 동반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20% 빠지고 단기간에 20% 상승하고 다시 20% 빠지고 7% 오르고 쭉 빠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빠졌는데 저희는 어때요? 기술적 반등 없이 마이너스 30% 수직 직하했습니다. 24캔들이니까 한 달이 21일 정도 되면 한 달 정도 만에 기술적 반등 없이 그냥 수직 낙하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희망을 노래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자금들조차도 굉장히 큰 자금이 물려있는 셈이 되고 큰 손실을 입은 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이 깨진다, 1300 간다, 천이 깨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가더라도 반등은 나오고 갈 겁니다. 그냥 안 내려갑니다.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되는 얘기입니다. 단기간에 기술적 반등 없이 마이너스 3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손절할 때는 지났죠. 손절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위에서 하는 게 손절이고요. 지금은 손절할 필요가 없죠. 버티는 거죠. 버텨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될 듯 합니다. 내가 20종목, 30종목씩 갖고 있었는데 이번 급락에 20종목이나 또는 30종목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씩 몰려있는 분들이 상당수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걸 다 가지고 기술적 반등을 노린다, 원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무모합니다. 지금 파는 거는 손절이 아닙니다. 지금 다 팔아서 가장 빨리 갈 종목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거죠. 손절은 여기서 파는 게 손절이지 지금 손절이 아닙니다. 지금 파는 거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략이 되는 겁니다. 후보자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하시면 이해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구간까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 현금을 최대한 만들어서 가장 빠른 놈, 강한 놈으로 타서 단기간에 안해한다는 표현보다는 손실을 축소시키는 거죠. 왜? 돌파를 하면 좋겠지만 기술적 반등은 절반까지만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종목을 잘 고른다면 기술적 반등은 절반까지 오지만 몇몇 종목들은 그 이상을 돌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밑으로 더 내려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려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런 전제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마이너스 1,800억 순매도 했습니다. 오늘 순매도가 많이 줄었죠. 물론
2시의 또 매도가 나온 것도 이유는 있겠지만 지금은 불이 어디서 났어요? 본인들 집에 불이 난 겁니다. 미국에서 불이 났고 유럽에서 불이 났고 영국에서 불이 났고 사우디에서 불이 난 거예요. 자기 나라 국내 주식이 폭락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바꿔서 일단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겠죠. 왜? 자기 집에 불 끄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잔금은 600조에서 60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전체는 1500조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외국인 자금은 많을 때는 600조였고 최근은 좀 많이 나갔기 때문에 한 500 몇 조 될 겁니다. 그걸 한 번에 다 팔 수 없죠. 다 팔 수 없으니까 하락이 예상될 때 이들은 주로 선물에 해지용으로 매도를 걸어놓고 현물에서 주식을 매도를 해서 달러를 만들어서 가져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환율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동안 언제까지? 미국에, 영국에, 프랑스에, 독일에 불 꺼질 때까지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환율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신용잔고가 연초에 9조여서 11조까지 갔다가 지금 8조 5천억이었는데 단기간에 반대 매매가 우수수 나와서 이 급락은 다 반대 매매로 인한 신용 해소일 겁니다. 환율이 단기 급등하고 있죠. 환율이 단기 급등하는 이유는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금들이 집에 불이 났으니까 불 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서 달러를 바꿔서 가져가든지 달러를 바꿔서 가지고 있든지. 그러면 우리나라 원하는 대적으로 약세를 가지면서 환율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를 움직이는 한마디가 220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전 국민들에게 $1000씩 나눠주겠다. 빠른 시일 안에 집행하겠다. 일단 집에서 외부 활동을 최소한 자제하고 이동도 하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완전히 죽었으니까 그 돈을 쓰라는 의미죠. 그걸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돈을 써서 내수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다우 산업지수 2007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이때 역시 단기간에 51%까지 빠졌어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51%가 빠졌는데 역시 단기간에 15% 빠지고 10% 오르고 다시 15% 빠지고 10% 오르고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거치면서 빠져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역시 기술적 반등 없이 단기간에 31% 빠졌습니다. 단기간에 31%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왜? 본인들도 돈을 빼야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단위가 규모가 다르죠. 몇백조, 몇천조. 본인들도 물려있기 때문에 반등을 시키면서 자금을 빼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해결될 것이냐? 기술적 반등은 언제 나올지는 알 수는 없어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확진자가 이틀 전에 단기간에 거의 3만 명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사망자도 1,500명 정도 급증을 했어요. 이유는 전 세계가 이동 제한을 하고 입국 금지를 시키고 출국 금지를 시키면서 뭘 하고 있어요? 다 검사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중국이 먼저 겪었고 우리가 먼저 겪은 것처럼 전수 확진자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는 단기간 급증할 겁니다. 단기간 급증하는 게 끝나고 이동 제한을 했기 때문에 상승이 꺾이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온갖 장밋빛 뉴스가 막 날아다닐 겁니다. 백신이 개발이 어떻고 치료약 개발이 어떻고 모든 장밋빛 뉴스가 나오면서 지수는 V자 급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급반등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그 전에 나온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볼 때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급증하던 확진자 수가 꺾이던 타이밍이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중국은 한 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그러면 미국도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V자 급반등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내렸거든요. 기준금리를 0%대로 다 내렸죠. 거기다가 몇천억 달러씩 우리나라 돈으로 막 1000조씩 지금 양적 완화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코로나가 진정기미에 들었으면 반등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급락을 경험했듯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급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서 기술적 반등은 1, 2주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릴 만큼 내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더 꺾이더라도 이걸 이해하신다면 조금 두려움이 덜 하겠죠. 이거 논리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국가별로 보면 스페인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스페인이 7,900명에서 갑자기 11,800명씩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이태리 역시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미국도 3,800명에서 6,500명 확진자가 나왔어요. 검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검사를 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유럽 전 국가 간 이동 제한을 할 뿐만 아니고 집에서 나오지 말아라. 학교도 쉬고 다 쉬는 거죠. 한 달 정도는 지지부진한 장,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한 달 이후에 확진자가 줄어들면 경험해보지 못한 급반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